반갑습니다. 사조마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간인데 걸록 가지고 왔습니다. 걸록.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녹이다라는 말을 쓰죠. 록. 이 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걸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걸록은 학교 공부를 모두 이수한 상태예요. 이수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다 됐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준비 땅 하면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다 됐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은 내가 다 배웠어. 학교에서 공부를 다 이제 마치고 뭐 수료를 다 했다. 지난번에 이 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왜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책 한 권 읽고 신념이 생긴 상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걸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서 배워야 될 어떤 수료, 이수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됐다. 이게 마음만은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지금 뭐라도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로부터 받는 녹봉을 얘기해요. 글자가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나라로부터 받는 녹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신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십신을 접할 기회가 많죠. 십신으로 봤을 적에는 비견에 가깝습니다. 비견. 나 나하고 동일한 거. 또 우리가 뭐 간여지동을 보면은 간여지동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이 일간이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그러면은 일지도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일간인데 내 뿌리마저 금이니까 이제 비견이 온 거죠. 예를 들면 내 뿌리마저 금이니까 나의 어떤 성향을 더더욱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도 금이고 속도 금인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걸록은 힘은 왕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공부, 뭐 이수, 수료, 이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지금 잘 됐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 왕성은 해요. 힘은. 그러니까 자신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 할 수 있겠어. 이제 다 와라. 내가 다 쳐해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힘은 왕성한데 경직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공부라든가 이수라든가 이 수료를 마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험은 부족하다. 마음만 지금 앞서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행으로 보자면 우리가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오행이 있죠. 오행상으로 보자면 금 성향하고 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금이라는 게 결실이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이수, 수료 이런 것들을 마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결실,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경험이 부족한 걸록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 원숭미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까 아무래도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운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런 수행을 하게 돼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이제 하려고 하죠. 다만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숭미는 좀 떨어진다. 걸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걸록은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힘이 약한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다. 그래서 12운성으로 봤을 적에 제왕이 있죠.
제왕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경직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왕이죠. 음, 여기가 이제 걸록입니다. 요쪽이 이제 뭐 목욕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 이제 관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내려오면은 쇠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은 꼭대기잖아요, 그죠?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과 이 걸록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걸록은 추진력과 실천력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미 다 마치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맡겨도 다 해내겠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모습이 이제 전해지죠. 자신감도 있고 이 자신감은 막무가내로 이제 오는 그 관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마쳤고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아는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써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연성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어차피 사람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배웠을 때는 그게 아니다. 내가 배웠을 때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내 고집을 좀 밀어붙일 수 있다. 이게 뿌리는 튼튼하죠. 이게 이제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일간이에요. 일간이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그러면은 일지도 금이 됐을 때 같은 음량일 때 간여지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음량이면서 같은 오행일 때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그 이제 천간에 드러난 이 일간의 모습이 일지에 또 갖춰져 있으니까 이 금의 모습이 얼마나 이제 막 위로 이제 드러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뿌리는 굉장히 튼튼할 수 있는데 좀 유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걸록은 고집이 셉니다.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일간과 일지가 같은 음량에 같은 오행이다. 내 겉모습과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조차도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금일간인데 밑에 목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좀 약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목을 극해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힘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약할 수가 있는데 이 금이 또 밑에 금이 왔다. 그러면은 내 모습이 얼마나 이제 뭐 드러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교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이라고 할게요. 뭐 이게 이제 고집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이 이제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록을 가지신 분들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주도권을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주도권에 집착을 하는 모습이 조금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 여자분이다 그러면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는 사회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의 어떤 맹활약을 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다 하고 싶고 내가 다 해내야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정사로 봤을 적에 주도권을 누가 이제 가지게 되면 조금 다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다. 내가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런 자기 고집,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어요. 여기가 일간이죠. 월지가 이 자리입니다. 월지. 이 월지 자리가 걸록이다고 했을 때는 사회궁이잖아요. 사회궁.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사적인 공간, 여기가 공적인 공간, 뭐 사회적인 활동,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개인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 월지가 사회궁이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월지가 걸록이다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은 집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이게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수를 했다든가 수료를 했다든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깥으로 가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실이라든가 실속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걸록이다 그러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 부모님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가 벌어서 내가 뭐 나를 내 집을 사고 내가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상당히 좋죠. 일지가 걸록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이 일간 자리죠. 일간 자리 밑에 여기가 일지죠. 일지가 이제 걸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음량에 같은 오행이 오게 되겠죠. 이러신 분들은 학문이라든가 예술 분야에서 큰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고집, 자기 주관,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도 있습니다. 약간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불안정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지가 걸러오기신 분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만혼,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모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이제 깎이죠. 그러면서 이제 둥글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둥글둥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딱딱한 부분들이 좀 깎여서 조금 상대를 조금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래서 만혼을 권장하는 겁니다. 일지가 걸록이신 분들은 잦은 주거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이제 직장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주거를 뭐 회사 근처로 간다든가 공부를 한다면 학교 근처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크기 때문에 자꾸 이동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일지가 걸록이다 그러면은 중년 이후에 좀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 삶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자기 고집, 뭐 자기 주관, 자기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중년이 되면 그런 어떤 파장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될 수도 있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걸록이다. 내 고집을 해서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다 쳐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필요에 의해서 다 쳐낸 거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중년이 됐을 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약간 가부장적인 가장 역할을 스스로가 자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주도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찍 걸록을 가지신 분들이 뭐 남편은 집에서 놀고 내가 바깥에서 일한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주도권에 대한 욕구. 내가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거의 남자처럼. 외모가 아주 여리여리하다 하더라도 속은 그렇지 않죠.
왜 아까 간여지동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위에가 목이다, 일간이. 근데 일지도 목이다. 이러면은 진짜 아래 위로 목이 있으니까 내가 목 성분인 내 성향을 밑에서도 나를 받쳐준다. 뭐 목뿐만 아니라 금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 마찬가지고 토도 다 그렇겠죠. 관여지동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걸록은 힘이 최강이에요. 학교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쳤어. 그때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공부를 하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은 선택이잖아요. 대학을 가고 또 선택을 해서 내가 뭐 대학원까지 가고 이렇게 모든 거를 면밀히 파헤쳐서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신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요. 모든 걸 다 내가 배웠다 보니까 이제 쓸 일만 남은 거예요. 활용할 일. 그래서 이 권록을 가지신 분들은 나를 활용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잘난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 이거 좀 해라. 김대리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철저하게 또는 완벽에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걸록 다음에 이제 제왕이 오죠. 제왕 다음에 이제 쇠가 옵니다. 그죠? 걸록 이전에는 관대죠. 관대가 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 걸록은 학교를 마무리했다, 끝냈다, 이수했다가 되기 때문에 최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왕이라는 게 최정상이잖아요. 그죠? 제왕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제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 제왕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걸록은 제왕 이전의 모습이다. 제왕 이전의 이제 12운성이다. 그래서 최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힘은 최강인데 최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를 타파하고 이겨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본능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신감도 강하고 열정이 막 뿜뿜 쏟아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맡은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이수를 한다든가 마무리를 짓는다든가 또는 완벽에 가깝게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현실에 맞춰서 이상을 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를 해서 내가 저걸 따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이게 이 걸록은 다른 어떤 뭐 융통성을 좀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중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 없어요. 학교, 뭐 이수, 수료 이런 것들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되게 순수한 열정, 순수한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감정 뭐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나보고 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100만 원을 받든 200을 받든 개의치 않고 어쨌든 받는 거에 의의가 있을 뿐이고 내가 가진 어떤 자신감, 열정,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다 맞다. 왜? 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뭐 간사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뭐 잰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 자기의 그 마음이
담았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적에는 약간 이기적인 모습,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의 모습을 취할 수 있어요. 이 걸록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지월지가 걸록이다. 일지월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그럼 일지가 요 자리고 월지가 이 자리입니다. 일지죠. 그리고 여기가 월지예요. 일지월지가 걸록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사회궁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걸록을 써먹겠다라는 거고, 걸록의 모습이 강한 거고, 일지도 내가 걸록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걸록 성향을 사회에서도 그 걸록 성향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편협하게 굴 수도 있고, 굴곡진 성향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싫고 좋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싫은 거는 뭐 쳐내고, 좋은 거는 현실에 맞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지월지가 걸록이신 분들은 이혼율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자기 주관이 너무 센 거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써먹었을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대세운에서 이 걸록을 만난다 그러면은 내 사주 자체가 신강한 걸록보다는 신약한 걸록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신강한데 걸록까지 만나게 되면 완전 난리 나겠죠. 그래서 대세운에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 걸록을 가지신 분들은 대세운에서 신강한 걸록보다는 좀 신약한 걸록이 좀 더 낫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고 같이 합의해서 뭐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자, 걸록이 이제 십성과 만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성 배웠죠. 뭐 비견이 있고, 그 다음에 겁재가 있죠. 그리고 식상이 있고, 재성, 편재 또는 정재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 평관, 정관 있어요. 인성, 편인, 정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10개, 십성이 되는 거죠. 자, 걸록이 비견이다. 내가 비견을 이제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든 비견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자리든 비견이 올 수 있다. 근데 이 비견이 걸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견이 걸록이면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출세를 할 수 있고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갈 수가 있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좋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는 망하지 않느냐. 내가 뭐 어,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치는데 내가 안 떨어지고 무조건 합격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경 걸록이 있다라는 거는 남들처럼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합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비견 걸록은 좋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못했구나. 요번에 열심히 노력 안 했구나.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열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합격을 못했어. 실패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뭐 비관하거나 주변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 힘에 의해서 그래 잘해보자. 내가 요번엔 잘 못했나 보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견이 걸록이다 그러면 비견은 내 형제 자매면서 뭐 동료, 내 친구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형제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동료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걸록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견 걸록이신 분들은
독자 사업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재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겁재 걸록을 만난다. 겁재라고 하는 거는 내 것을 꺼내간다, 가지고 간다, 겁탈해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 겁재가 사주에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신약한 사주다. 예를 들어서 신약 사주다. 그러면은 이 겁재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겁재기 때문에 내 걸 안 가져간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겁재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도 어느 정도 발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자, 겁재가 걸록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까지도 자유분방한 삶.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압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뭐 터치를 한다든가, 누가 나한테 그거 잘못됐다 저렇게 하자라고 이제 어떤 좀 바꿔서 얘기한다거나 뭐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더 해라. 왜냐하면 이 걸록 자체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겁재가 걸록이게 되면 남한테 뒤지고 싶어. 이제 뒤 뒤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겁재가 걸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재를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된다. 내가 쟤만큼은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겁재에 걸러오기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이제 처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매사를 너무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내 성격이라든가 내 주관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보니까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현실 이성적인 판단, 그런 사고가 좀 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중하게 처신을 하게 되면 재물운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식신. 식신이 걸록일 때, 내 사주에 식신이 있다. 근데 그게 나한테 걸록으로 오더라. 혹은 내가 대세운에서 걸록으로 왔다. 이랬을 때는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 같은 거죠. 먹고 사는 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식신이 걸록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걸록 자체가 순수 열정이 가득하죠. 그런데다가 식신, 내가 스스로 몸을 써서 어떤 쟁취,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꾀를 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가무라든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식신 자체가 의식주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때로는 고기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때로는 브런치도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식신이 걸록이신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이제 영위하면서도 그 속에서 음주 가무라든가 풍류도 즐길 줄 안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하다는 아니에요. 방탕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안정된 생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식신이 걸록이신 분들은. 상관이 걸록이다. 우리가 사주 8글자가 있으면 일간을 제외하고 뭐 어디든 상관이 올 수 있죠. 상관은 어떤 발설, 표현, 물론 식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관하고 식신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발설, 표현의 의미가 있다. 식신은 나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배움의 기질이 강하다면 상관은 펼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식신이 있다. 식신이라 그러면 배우려는 성질. 그러니까 끌어안는 거. 내가 그냥 끌어안고 해내는 거. 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펼치는 거. 드러내는 거, 발설 이런 의미가 강할 수가 있어요. 상관이 걸록이다 그러면 부모와의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너무 드러내고 그러니까 표출하고 상관적인 작용을 하니까 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상관의 기운이 강하면 아무래도 정을 맞아요. 부모하고 인연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펼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깥으로 표출하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확장을 한다든가 펼친다든가 드러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성취하는 힘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편재가 걸록이다. 편재가 걸록이다. 좋은 가정. 편재는 남녀 모두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이제 재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남자한테는 여자, 물론 재물이기도 해요. 기도 합니다.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기도 하죠. 편재가 걸록이다 그러면 좋은 가정,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편재가 걸록이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걸록적인 부분이잖아요. 편재로서의 걸록이니까 나에게 재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는 이제 재를 극하니까 나는 재를 극하니까 이 재성으로 인해서 내 안정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정,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안정된 청소년기는 보낼 수가 있어요. 유년기 때는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써먹을 때는 이 편재를 취하는 나의 걸록적인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재물운이라든가 사업운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체가 내가 나고 자란 그 가정 자체가 편재의 걸록이기 때문에 부모의 힘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 탄력을 받아서 아무래도 재물복이라든가 사업복에 있어서는 조금 탄탄대로가 조금 예상될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부 이런 것보다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떤 그런 이 편재 걸록의 어떤 영향,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제가 걸록이다. 정제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어떤 월급, 정상적인 보상 이런 게 되죠. 그리고 남자한테는 여자 또는 배우자, 아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한테만 여자고 이 정제는 그러면 여자한테는 무조건 뭐 돈인가 아버지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주에 따라서 때로는 내 남편이 재성의 모습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곳으로 치중해서 볼 거는 아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 이게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혹은 좋은 재물운이 있거나 좋은 사업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제가 걸록이면 월급이고 보상이잖아요. 나한테 오는 정상적인 따박따박 내 노력의 어떤 결실이기 때문에 정제가 걸록이다 하는 거는 내가 그에 알맞는, 그에 걸맞는 식상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제가 걸록이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좋은 재물을 취한다든가 좋은 사업운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가 걸록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여자, 배우자, 아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안정된 분위기가
이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재물운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래도 좋으다 보니까 내 가정도 안정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편관이 걸록이다. 이 편관이 걸록이면은 이 편관은 개쳐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비포장 도로예요. 정관은 아니죠. 이미 잘 다듬어진 길, 뭐 고속도로, 포장된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은 이미 짜여진, 이미 갖춰진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면 안전은 하겠죠. 안전. 그런데 이 편관은 길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된다. 예입니다. 등산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밟고 지나간 자리는 뭐 아스팔트는 안 깔려 있다 하더라도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산을 가게 되면 길이 이렇게 나 있죠. 만약에 이게 정관의 길이다. 그러면 편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여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편관이 그런 성질이 조금 있죠. 편관이 걸록이다. 그러면은 공직이라든가 사회적인 조직 내에서 출세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운이 굉장히 많이 또는 잦게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정신이 있고 남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해서 뭔가 실행을 했거나 만들었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걸록이기 때문에 아까 순수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관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어서 공직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출세운, 승진운이 남들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따르는 편이다. 다만 고집이라든가 편견, 자만심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관성이기 때문에 명예운이라든가 나의 어떤 뭐 이미지, 내 명함, 내 출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출세 승진이 따르는 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만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약간 좀 어깨에 뽕 들어가는 듯한 으쓱으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창출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고집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는 편견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정관이 걸록입니다. 정관.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 다듬어진 길이다. 남들이 다 이렇게 갖춰진 음, 상황이라든가 이미 갖춰진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편안하거나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돌파해내고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사건 사고를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듬어진 길이고 모두가 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 이제 정관이 걸록이다 그러면 모범생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모범적이에요. 이미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있고 이미 남들이 다 가서 만들어진 그 길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모범적인 상황, 모범생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생에 가까운 어떤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건이라든가 사고 해결을 하려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간 해결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갖춰진 길, 이미 짜여진 길로 가려고 하죠.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항상 사건, 사고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모든 내 주변에. 근데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편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어쨌거나 깨든지 부시든지 뭐 타파를 하든지 변화를 주든지 새로운 거를 끄집어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면 이제 뭐 개혁에 가까운 그런 면모가 보이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법규 또는 뭐 매뉴얼 이런 걸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죠. 법대로 하겠다. 그냥 법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정관이 걸록이다. 그러면은 중장년기 이후에는 기륭화복에 좀 부침이 극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제 탄탄대로 둥글둥글한 길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고속도로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비포장 도로도 있잖아요. 때로는 항상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겹치면서, 그러니까 뭐 오버랩으로 또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속도로 같이 단탄대로였다가, 때로는 비포장 도로에서 막 쿵덕쿵덕거리면서 가야 되고, 항상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이 정관이 골로 계신 분들은 항상 다듬어질만 가고 갇혀진 상황에만 놓여 있다 보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능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좀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기 이후 삶을 살다 보면 그때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부침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인이 걸록이다. 편인이 걸록이면은 사실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사업이 좀 좋습니다. 그 자영업종을 좀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편인이다 하는 거는 한 곳에 이제 치중하는 거죠. 다방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가지는 관심 부분, 그 부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도 덜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좀 거기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우물만 파시는 분들. 한 곳에 치중된 거.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야가 있어요. 편인에 걸로 계신 분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직 생활보다는 조직 생활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밀집해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이제 어필할 수가 없죠. 남들 생각도 반은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편인이 걸로 계신 분들은 조직 생활보다는 내가 내 거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내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감각,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 사업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붙인다. 그래서 감각이라든가 능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 기질이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을 것 같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매력 있어 보이는데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편협한 부분, 한 곳으로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는 내 사고가
한 개로, 하나로 편향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마니아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인이 걸록이다. 정인이 걸록이다. 그러면 어, 부모. 정인은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 아이고, 글자를 다시 쓸게요. 뭐, 여태까지도 많이 틀렸는데. 비겁이 있으면 나를 생해주는 거는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도 정인입니다. 정인이 걸록이다. 그러면 부모라든가 귀인, 내 윗사람, 내 선배 또는 상사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인인데도 정인이니까 나를 생은 해주는데 걸록이기 때문에 더 확실성에 가깝죠. 그래서 결정적인 도움을 해줄 수가 있다. 내가 살다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자체가 늘 고속도로 같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항상 굴곡이라는 게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도 만날 수가 있는 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죠? 걸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 주관대로 밀어붙여서 내가 다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진짜,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뭐, 시련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비견 걸록이라고 했을 때는 비견이 걸록이다. 그럴 때는 실패를 하거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 열정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잘 못했나 보다.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하는 나의 힘이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정인이 걸록이다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 부모라든가 귀인이라든가 혹은 나이가 많은 선배, 어른들, 상사의 결정적인 혹은 확실에 가까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음, 정인이 걸록이다.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내 자체가 또 이렇게 상승이 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걸록으로 오니까 인성도 나를 생해주는데 걸록이 인성으로 오니 내가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강한 힘을 조절할 좀 필요가 있고 절제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성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월이죠. 그리고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시예요. 자, 여기는 사회궁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개인적인, 여기가 공적인 자리라 그러면 여기는 사적인 자리라고 했어요. 자, 연지가 걸록이다. 그럼 연지가 이 자리죠. 연지. 연지가 걸록이면 말년운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자녀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월지가 걸록이다.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월지가 되죠. 여기가 일간이죠. 일간. 그리고 여기가 월간, 여기가 연간, 여기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월지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월지가 걸록이면 월지가 걸록이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감도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맡은 업무, 내가 발 디딘 그 공간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12운성이 됩니다. 월지다 보니까 사회공,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직업 관련해서는 사회적 활동에서 이 월지가 사회궁이니까 성취의 결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월지가 걸록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사회 활동을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집에 이제 가만히 있거나 주부로 있으면 좀 손해겠죠. 이런 분들은. 자, 일지가 걸록이다.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간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일지가 되겠죠. 일지가 걸록이다. 그러면 음양이 같다. 음양이 같다. 그 다음에 오행이 같다. 이제 간여지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이다. 일지도 금이다. 그러면은 내가 천간에 드러난 게 금 성향인데 일지에도 내가 금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아래 위로 이제 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뿌리로도 나를 이 금이라는 내 성향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셉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자기 주관이 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걸로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에 가까우려고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신뢰가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일찍 걸로 계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믿고 뭔가를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인정을 매우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처에서 뭐 우리가 뭐 관계를 따내야 될 때, 거래를 승사시켜야 될 때, 이 일찍 걸로 계신 분들이 나서게 되면 거래를 따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믿고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부부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음양이 같다, 오행이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이신 분들이 대체로 부부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라든가 자기 주관, 확실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걸록 자체가 뭐 학교에 어떤 공부를 이수하다 또는 수료하다 모든 걸 다 마쳤어.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관대하고는 좀 다르죠. 관대는 기분에 가까운 내가 뭐 책 한 권 읽고 신념이 생긴 거라 치면은 일찍 걸로 계신 분들은 뭐 책을 어느 정도 다 꿰뚫었어. 이수하고 수료를 했으니까 다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아는 바가 많아.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이제 씁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잘 써요. 그래서 일찍 걸로 계신 분들은 이제 가정주부, 뭐 전업주부 이런 것보다는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자기 주도권 확보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티격태격 그 주도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정주부라든가 전업주부로 있는 것보다는 사회 바깥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면은 오히려 성공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성취욕도 따를 수 있고 좋습니다. 시지가 걸록이다.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시죠. 요 자리가 시예요. 여기는 월이고 여기는 연입니다. 자, 시지가 걸록이다. 여기는 자식궁이에요. 자녀의 운세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식궁에 이제 걸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열정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지가 걸록이신 분들은 자녀가 잘 풀릴 수 있어요. 자녀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개인 공간, 사적 공간이라고 했어요. 요 자리가. 요 일과 시 자리가. 월과 연 자리는 사회공 또는 또 공적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지가 자식궁인데도 내 개인적이고 사적 공간이니까 어떤 내가 개입을 하는 힘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자식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지가 걸록이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쟤는 뭐 영재다, 쟤는 우리 애는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쟤는 뭐 사회에서 이렇게 뭐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시집 걸록이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풀릴 운세를 타고 났으니 본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운성의 걸록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십성하고의 관계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연지라든가 월지라든가 일지, 시지의 걸록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12운성의 걸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